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에서 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희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임명됐습니까? 네, 발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제작 총괄 콘텐츠 저작 에디터를 발탁했는데요. 그리고 춘추관 관장의 한정우 부대변인을 또 발탁을 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성화 전 춘추관장이 사회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난달 15일 사직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 20일 만에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2일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예. 3일 수리가 됐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청와대에 간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JTBC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란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쳤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KBS에서 민경욱 앵커가 사표 쓰고 바로 청와대 들어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김우겸 기자도 그랬었고 네.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랑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나서 회사에 사표 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예. 이거는 어쨌든 이게 건강한 언론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지적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 새 대변인의 앞으로의 그 경력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발휘가 될 텐데 그걸 좀 많이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정치부국장 출신을 발탁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을 거쳐서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 몸담았는데요. 예. 그동안 정치 데스크, 그러니까 정치부장하고 논설위원, 정치 에디터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강민석 대변인이 여러 가지 기자활동하면서 취재를 해오면서 그 보였던 능력 이걸 제일 먼저 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선호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좀 보여왔었는데 꼭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이고 뭔가 잘 기사를 써주고 이런 거보다 건강한 관계 아니면은 언론인의 시각으로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비서관의 그 시각이 아니라 언론인의 시각으로 좀 봤던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중앙일보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되면 중앙일보 논조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오늘 4명이 더 추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3명으로 늘은 건데요.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 중에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20번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 22번 환자는 조선대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특히 20번 환자가 근무한 GS 홈쇼핑은 오늘 오후 1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옥 2개 동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1번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인데요.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시행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고요. 23번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8살 중국인 여성인데요. 지난달 23일에 입국을 했고요.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인돼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입국한 다음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에 민박에 머무르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방금 얘기해준 2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발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 없이 들어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디를 관광을 했느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예. 지금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네. 1번 환자는 퇴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번 환자가 퇴원했죠. 예. 오늘 첫 번째 확진자 35세 중국인 여성이 지난 중국 우한시를 출발해서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던 중에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서 인천의료원에 격리 조치됐고요. 확진이 그 다음 날 됐었는데요. 치료를 거치면서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됐고 2회 이상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1번 환자가 퇴원하는 건 인천시 의료원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인데요. 의료진은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일본 확진자는 항공편으로 우한에 가기 어려우니까 베이징이라도 가겠다고 했다. 철도를 통해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일본 확진자는 우한 상태가 안 좋다고 슬퍼하며 본인만 편하게 잘 치료를 받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의료진에게 고맙다고 편지도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영어로 쓴 손편지죠. 이 편지에서 의료진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당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왜 다른 나라 사람을 치료해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예.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환자가 중국에 있었고 그 중국에서 다 치료해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국제적인 어떤 룰 같은 것이고 네. 우리에 들어온 외국인 환자도 잘 치료를 해줘야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안 생기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예, 앞으로 그러면은 퇴원 환자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걸로 보이고요. 오늘 그 인천 의료원 의료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이 좀 봤을 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좀 경미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확진자가 좀 심하긴 했지만은 다른 사례는 아마 경미할 것이고 그렇게 뭐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손소독제 이게 부족하잖아요. 뭐 주위에서도 이걸 신청하려고 했더니 계속 매진이더라.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도 빨리 안 가면은 구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생산과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범정부 합동단속조직을 통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 행위와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보죠.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네.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이죠. 윤모 씨에게 사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윤 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윤 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라고 오늘 변론을 했고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난 뒤 윤 씨는 재판부에 사과를 언급하면서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운수미 성남시장. 오늘 네.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선 무효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참 이례적인데요.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그 운수미 시장은 교통 편의를 규범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고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건데요. 선고 뒤에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에서 잘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은수미 시장은 그 차량 이용한 거에 대해서 기사분 이런 거 자원봉사한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네. 1심에서는 당선 유효형이죠. 90만 원. 근데 2심에서는 300만 원. 구형이 150만 원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 이렇게 해서 네.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시장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마지막 3심을 치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이야기 좀 해보죠.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됐네요. 네, 이것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민주당 윤우덕,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게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모인 것도 있거든요. 예.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을지 그리고 특위 명칭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명칭 부분에 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우한이라는 명칭을 넣자, 지명을 넣자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만든 규범 봐라. 지역, 그리고 뭐 사람 이름이나 문화, 직업 이걸 질병 명칭에서 빼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의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신종 코로나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WHO의 권고사항인데 왜 굳이 우한을 쓰려고 하죠? 이걸 꼭 명시를 해야 된다. 메르스 때도 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한국당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명시해야지 특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종로 출마를 둘러싸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간의 갈등이 올라왔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석연 부위원장은 어제 공관위 회의 직후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다라고 공개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공관위의 1호 전략 공천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또 황교안 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황 대표는 공관위에서 그런 모든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문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좀 보면 황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서울 종로 출마, 아니면 종로 외 험지 출마, 아니면 불출마.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종로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로 출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선 주자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 세력의 그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보여준 게 없는데 이번 이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혹시 지더라도 내가 당을 위해서 험지에 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향후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지. 그렇겠죠. 그런 모습이 없으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한테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TK 의원들한테 험지 나가라고 아니면은 컷오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양천, 영등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민주당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예비 후보들은 와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여섯 시간 이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시약이 상용화됐습니다.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진단 시약을 배포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빠른 진단이 중요한 상황에서 희망적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단 시약을 개발한 코젠 바이오텍의 남영석 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남영석입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상용화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는 되어 있는데 예. 긴급 사용 승인은 아마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 6시간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약입니까?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WHO에서 발표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WHO에서 발표한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증폭을 해서 그거를 염기서열까지 밝히는 방법으로
그게 한 24시간 이상 걸리고요. 예, 예. 중국은 그중에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6시간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예.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50여 곳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네. 저희 회사는 1차로 3만 테스트 분량을 내일 오전까지 제조를 할 거고요. 예. 2차로 다음 주 초까지 또 다른 3만 테스트 분량을 제조할 것입니다. 예. 쉴 새 없이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 3만 세트면은 3만 명이 딱 검사가 가능한 그런 양입니까? 만약에 1인이 한 테스트인 경우라면 3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예. 보통 1인에서 샘플을 2개를 채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 그럴 경우 이제 2번 한다 그러면 이제 15,000명이 되고 예. 그거를 반복한다 그러면 7,500명 이런 식으로 되는 예. 겁니다. 예. 네네.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저희는 이 진단 이런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항상 뉴스를 12월에 접했고요. 예.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유전 정보인 사이트 G세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유전 정보가 1월 한 10여일경에 오픈이 됐어요. 예. 그리고 17일에 WHO에서 기본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 시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1월 27일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시약권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긴급 승인 조건으로 저희가 29일에 시제품과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도 나오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회사 이름도 계속 올라와 있고 격려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도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공급하셨다고요? 네, 메르스 때는 메르스가 2015년에 발병을 예.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4년에 미리 학술용역 연구를 이미 수행을 해서 검사 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 2015년에 메르스 발병 때 그거를 곧 상용화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미리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진단 시약을 상용화를 해서 정부에 공급하였습니다. 예. 오늘 국무총리가 회사 방문했습니까? 어제 방문했습니다. 어제. 예, 어떤 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개발하고 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승인을 해서 해외 수출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올 것 같긴 하네요. 저희가 현재 두바이에 의료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이미 저희가 이제 부스를 차리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많은 이제 상담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 코젠 바이오텍이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주로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상용화된 키트가 한 700여 종이 있고요. 예. 지금도 항상 새로운 진단 키트, 특히 바이러스가 항상 이제 위험한 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쪽에 관련된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번에 지난번 2015년 메르스 때 진단 시약이 단 한 번에 오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 진단 시약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정확도는 생명체는 전체 시퀀스를 다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지만 예. 현재 WHO의 발표한 근거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WHO랑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걸 이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이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단 시약도 이제 개발됐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격리를 할 테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아마 더 확대되는 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젠 바이오텍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금 이번에 3만 세트, 또 다음 주에 3만 세트 하면은 어떻게 직원들은 굉장히 좀 고달프겠습니다. 준비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많은 예전부터 이런 이제 납품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직원들은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기업 가치도 좀 높이시고 수출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단 시약을 개발한 코젠 바이오텍의 남용석 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